최상천의 사람나라 반역 네 번째. 조국 누가 잘랐을까? 누가 잘랐는지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조국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자진해서 장관을 그만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갑자기 물러났을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조국 사태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문재인이 뭘 책을 잡혀가지고 약점을 잡혀가지고 조국이한테는 저렇게 객소리도 못하냐,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요 지금 본 대로 조국이 절대 물러날 인간이 아닌데 왜 갑자기 물러났을까? 이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죠? 제 나름대로 추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노회찬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다? 조국이 해결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조국이 세상이다. 문재인 정권이 꼼짝 못 한다. 법무장관 시켜달라고 하면 시켜줘야 되고, 계속 하겠다 하면 그 대모대까지 붙여가지고 인민재판까지 해줘야 된다. 그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물러났을까? 2019년 초, 금년 초부터는요,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위에 누가 있냐? 조국 수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위에 있다면은 그건 조국 정권이지 문재인 정권이 아니겠죠. 그래서 나는 조국 수령 정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물론 좀 약간 문학적 표현입니다. 사표 전날까지 문재인 정권은 조국 수령을 떠받들었습니다. 그죠? 이 사진 보세요. 여기에 주연을 누가 역할을 하냐면 조국이가 검찰 개혁 발표를 하죠. 그죠? 그런데 당정청에 실력자들 다 모였어요. 보세요. 여기 권력의 실세들 문재인 빼고 다 사과죠. 아니, 이렇게 조국이를 떠받드는 경우는요, 문재인도 이렇게 떠받든 장면 사진이 있습니까? 찾기 어려울 거예요. 조국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10월 13일까지, 13일 사진이거든요. 이튿날 갑자기 사표를 냅니다. 10월 14일 날. 검찰개혁안 발표 3시간 후에 사표를 냅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법무장관 그만두고 서울대학교 가면은 좋으냐?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가면 더 좋을 것 같으면 이 사람 사표 내는 게 이해가 가죠. 그런데 서울대학교는요,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첫째로 석사 논문 예비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또 이중계제한 것도 있어요. 군형법 비판이라는 이제 영문 논문인데, 이게 원래 한글로 썼던 논문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또 딴 데 실어가지고 또 하나 논문인 것처럼 내놓은 거예요. 완전 사기꾼이죠. 그래가지고 이 이중계제한 것도 예비조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앞에 거는 10월 9일 날 결정하고 그 다음 거는 10월 10일 날 결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장관 그만두기 직전에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권력을 잃어버리면 이 위험이 더 커지겠어요? 덜 커지겠어요? 훨씬 더 커지겠죠? 눈치 볼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불을 찌고 서울대학교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조국이가. 지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겠어요? 미친 사람은 아닌데 다음에야. 서울대학교 여론이요. 이건 생지옥이에요. 진짜 발 한 걸음 들어놓기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같으면은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학생들 여론조사에서 96%가 서울대학교 복귀를 반대하는데 에? 찬성한 사람이 고작 3%인데 여론조사에서 60% 넘으면 거의예요. 근데 96%가 뭐예요? 거의 서울대학교가 거교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생지옥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도 법무장관 사표 내고 갔다. 이해갑니까? 이거 몰랐을까, 이 사람? 다 알아요. 더구나 이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거의 뭐 발광을 하다시피 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려고 했잖아, 그죠? 거기다가 공수처를 자기가 해가지고 한국에, 그죠? 정말 검찰 개혁을, 그 말도 아닌 얘기지만은 하여튼 자기가 완수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그 사명감을 막 드러냈거든요. 자, 그래서 그죠? 이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기 위해서 가족의 희생을 감수했잖아. 그렇잖아요. 가족이 정말 뭐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왜 조국이는 그렇게 열망했고 무조건 지키려고 했던 법무장관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까? 참 여상하죠? 그죠? 이건요, 국내에서는 제가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요인이 없어요. 옛날에 강의 중에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하는 강의가 있어요.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이미 얘기했는 거지만은 조국이가 중국식 독재 국가를 추구해가지고 결국은 수령나라, 북한식 수령 국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걸 미국은요 꿰뚫고 알고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점검을 해봤어요. 굉장히 미국이 막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내가 진짜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문재인이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거다. 대한민국을 깨부수고 중국식 독재국가, 수령국가로 가려고 하는 거다. 그 수단이 뭐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세계법안, 그죠?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그 다음에 준연동정 비례대표제. 그래서요, 자유한국당 또 끔찍한 정당이에요. 우익독재 후예들이죠, 그죠? 그렇지만요, 요 패스트트랙을 막으려고 들어눕고 한 건 나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건 난 대한민국 수호투쟁이라고 인정해요. 왜? 패스트트랙 3개 통과되면 중국식 독재국가로 가는 게 확실해요. 내가 이걸요 5개월 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이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거의 미국의 전략적 문제로까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미국의 정통하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요, 트럼프가요, 문재인을 호출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문재인을 완전히 바지적으로 만들어놔요.
문재인을 완전히 쪼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요, 문재인을 미국에 불러가지고 완전 쪼다 만들어 놔놓고, 옆에 앉혀놔놓고 쪼다 만들었죠. 만들어 놔놓고는 한국에 FBI 국장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 사람 누구 만났냐? 윤석열이 만나요. 이 사진이에요. FBI 국장이 20년 만에 한국에 왔대요. 왔는데 99년도에 왔을 때는 국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검찰총장하고 경찰청장을 만났어요. 이거는 경찰청장은요, FBI하고 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식적인 것 같고, 윤석열을 만난 게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데,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이런 건 신뢰와 지지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했을 거예요. 어떤 정보인지 모르지만. 그게 아마도 대북 관련 정보가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노회찬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인은 뭐냐 하면은 한국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미국이 백업한다. 윤석열 건드리지 마. 이 표현이라고 난 봐요. 사실 그죠? 윤석열을 자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어요. 그죠? 못 자르잖아. 미국이 이때부터 친중 문재인 정권을 비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가요. 문재인 정권도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내놓고 충북 친중국을 해요.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장면까지 있어요. 어떠냐 하면은 중공 70주년 기리는 서울시, 문 정부는 소중화 조선시대 회기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 현관에 이렇게 중국 사진전을 한다고 이렇게 처발라 놨어요. 이건요, 어느 나라든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국이 왜 남은 나라 선전해주고 있어? 서울시가 이 짓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1도시가. 국회에서도 비슷한 단체가 중화인민공화국, 그죠?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거기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기념 한중우호 경제포럼 축사에 나섰다. 이건요, 미국을 섬기던 나라가 누구를 섬긴다? 중국을 섬기는 나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예요. 그 시그널들을 지금 다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쟤들 진짜 완전히 친중국으로 갔네. 또 부산에서는 무슨 짓을 하냐 하면 국군의 날 10월 1일 같은 날이에요. 그죠? 국군의 날이기도 하고 또 중국으로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이에요. 국군의 날 71주년이고 국군의 날 기념 그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붙어 있어요. 중화인민공화국 창국 70주년. 그래 시민들이 막 항의를 해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양대 도시 서울과 부산에서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 보면요. 4대주의가 체질화된 종족 같아요. 한국에는.
아니, 자기 나라 국군의 날에 그 날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중국 건국 잔치를 하는 게 말이 돼요. 같은 날. 미쳤지. 있잖아, 그죠? 우익은 미국을 신으로 떠받들고, 좌익은 중국 떠받들고. 야, 이거는 진짜 좌나 우나 간에 전부 사대주의에 찌들어가지고, 그죠? 있는 종족이에요. 이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소중국으로 가면 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살펴야 되겠죠. 그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이런 골 빠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지소미아 연장해라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 뭐 친중국 이렇게 해서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군날 행사에 안 가요. 대구요 K2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주미대사 지명이 되어 있는데 아그레망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8월 9일 날 됐는데 이때까지 동의를 안 해요. 10월이 되도록. 그리고요, 우리가 모르게 굉장히 위협적인 무엇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 같아요. 모르지만 그게 아마도 대북 관련 뭐 아닌가. 그래가지고 한국이 자칫 그죠,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거 치면요, 한국 파산 나요. 미국은 무기가 많거든. 한국 정도 조질 무기는 얼마든지 있거든. 거의 파괴적인 무기. 그걸 아마도 들어밀었을 거예요. 조국인 절대 안 돼. 그럼 너가 죽어. 이래 칼을 들이대지 않았냐.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뭔지는 몰라요. 아마 그게 저게 온 그 뭡니까, FBI 국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죠, 왔고 윤석열이 만난 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냐 봅니다. 이런 얘기는 뭐 바깥에 나오겠어요? 응? 절대 안 나오지. 이렇게 보면요, 문재인이 충북 친중 노선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국에 충성하고 중국을 받들고 이게 다 망쳐버렸다. 대한민국에서 소중국으로 가면 안 된다 했죠.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했죠. 이 사람들이 이거 끌러 간 겁니다. 왜 일로 가느냐? 저 죄가지 많으니까. 독재를 해야 되니까 일로 간 겁니다. 조국은 누가 잘랐나 그랬죠, 그죠? 저희 답은 트럼프가 잘랐다. 지금까지 설명으로 충분히 되죠. 그래서 문 정권의 지소미아 작전은 완전 실패했다. 지소미아하고 조국하고 딜하려고 그랬죠, 그죠? 미국의 아그레망 플러스 작전. 아그레망은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특별한 위협이 있었을 거다 얘기했죠, 그죠? 그래 결국은 지소미아하고 조국하고 딜하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파토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쪽이 뭘 했냐? 끝까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한 겁니다. 친위 쿠데타가 뭡니까? 조국 수호 검찰개혁 집회입니다. 대깨문 집회. 그래가지고 한국의 사법체제를 공격한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 정권을 잡은 놈이 사법체제를 공격하는 놈이 어딨어. 미쳐도 보통 안 미쳤지. 저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놈이 어딨어. 그래. 근데 윤석열과 독립검찰은 흔들림 없는 수사를 했어요. 아, 정말 윤석열 멋있어. 박수 한번 칩시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독립검찰이다. 헌법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말하자면은 친위 쿠데타를 제압해버린 게 뭡니까? 광화문 집회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그죠? 내가 추산해보니까, 서초동 집회, 200만 가는 거 순뻥이고, 서초동 집회는 한 10만.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는 최대 인파일 때 50만 정도.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넓이하고 그런 거 여러 가지 조사해내는 게 있더라. 그거 내가 종합해서 보니까 내 나름대로 판단이 그렇습니다. 반정부 집회가 일어나서 조국 수호, 문재인 퇴진 일어나니까 이거요. 10월 3일 날 이제 촛불 때 내 기억에는요, 이런 인파 이 정도 안 됐어요. 87년 서울시청 앞에 모였을 때도 이 정도 안 돼요. 이 최대 인파예요. 보통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지금. 그 빤스 목사 보고 가고, 나경원이 보러 간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주권자의 그냥 상식이 불러오는 분노예요. 그래서 이제 내후회환의 사였죠, 그죠? 그렇죠? 내후는 다 알겠고, 그죠? 외환은 뭡니까? 미국한테, 일본한테, 북한한테 다 귀때기 맞고 정강이 차이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이 항복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후회하니까 죽으니까 진짜 문재인 아웃 작전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조국을 설득한 거예요. 야, 마지막엔 이 잔치 멋있게 한번 해줄 테니까 제발 좀 물러나도 수령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도 안 물러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문재인 형식은 딜이지. 그죠? 딜은 뭐냐면 10월 9일 날 이수혁한테 아그레망을 줘요. 그 다음 다시 후인 10월 14일 날 조국이 사퇴해요. 다시 동안 뭐 하냐면 조국이 엄청나게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멋있게 퇴장하도록. 네? 보셨죠? 그죠? 쫙 사진 찍고 말이지. 검찰 개혁 끝까지 한다 하고 말이야. 온갖 똥폼 다 잡았잖아. 결국은요, 미국과 일본에 항복한 겁니다. 이런 짓 하려면 함부로 덤비지 말아야지. 책략이 있어야 되지. 예? 미국에 항복했는데요. 조국 사태가 미국 항복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지소미아 연장도 이제는 시실 흘려요. 못 견디게 했거든. 그 정경두가 이미 그죠? 이런 말을 해요. 지소미아 종료 확정 아직 기회 남아 있다고 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방향 틀었다 이 얘기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나서 가지고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이낙연이가 아베한테 가가지고 미국, 일본, 한국의 공조를 약속을 합니다. 그 세계에 대고 공조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일본 앞에 가서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소중화 대통령 문재인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갔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정부가 트럼프 압박에 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국제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했다 하는 게 나왔죠. 그죠? 한마디 하니까 바로 탁 엎드렸잖아. 그죠? 언제? 형님,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미국한테만 투항한 게 아니고, 일본한테도 투항합니다. 일본 언론들이 아베 문 대통령 친서 보지도 않고 약속 파기 비판했다. 아베가 그죠? 문재인 친서 보지도 않았대요. 그러고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신문은 마이니치 신문인데 이 신문은 여러 신문들을 다 이제 쭉 열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일본 측과 한일 양국이 다가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하는 한국 측 사이에 온도차가 두드러졌다. 한국은 어쨌든지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보여주고 싶은 거라.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겠어요? 한국인한테 보여주고 싶겠어요? 한국인한테 보여주면 그거는 무릎 꿇는 태도인데 미국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한국에서는 한일전 거품을 물었잖아. 그래 막 진두지휘하고 그 조국이는 죽창가를 불러대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그 한일전에 소극적이라고 그죠? 소극적이나 뭐 어떤 이 문제를 뭐 제대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자유한국당을 토착 외교라고 몰아붙였잖아. 그래가지고 막 공격했잖아. 온갖 공격을 다 했잖아. 근데 일본 가서는 어떻게 했냐? 아베한테 장단 맞춘 정도가 아니고 딱 무릎 꿇고 그죠? 청구권 협정 존중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일본이 요구한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한국의 피해자들 아가리 닥치게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요. 그러고는 가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을 구걸했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총리 특사란 작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어로 답합니다. 근데 일본어로 답하는 그 장면을 내가 봤어요. 거기서는 목소리 쫙 안 깔아요. 똥폼 안 잡아. 사근사근해. 이 인간이. 이들은 토착 외구 정도가 아니에요. 진품 외구들이에요. 문재인 정권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죠? 판 다 깨져버렸어. 누구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판 다 깨져버렸잖아. 한반도의 일정한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핵을 가진 한반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도 침범 못해요. 나름 김정은은 거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이걸 다 쫓겨버린 게 문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의 분노가 막 폭발을 한 거예요.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이 얘기예요 사실은. 조국 사태로 모든 상황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생각은요. 삶은 소대가리가 다 망쳤다.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통지문을 보내가지고 금강산 시설을 철거해가라 아예. 그 다음 너하고는 만나기도 싫으니까 얘기할 거 있으면 문서로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너하고 끊었다. 모든 걸 끊었다.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같이 좋게 살겠다. 왜? 광거사업 중국
공각이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평화는 진짜 요원한 게 돼버렸다. 누구 덕분에?